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건축기사 실기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조 파트, 구조역학에 대해서 학습해 볼 예정인데요. 구조역학 과목에서 주로 출제되는 문제가 이제 휨 모멘트 구하기, 전단력 구하기, 그리고 각 지점의 반력 구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필기시험을 준비하면서 학습했던 내용을 토대로 복습의 개념의 시간에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취약하게 여겼던 갤버보라든지 내민보, 이 부분에 대한 각 지점의 반력 구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복습해보고 기출문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이런 거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조역학을 처음 하게 되는데 이제 반력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반력이 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반력이 생기는지부터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부재에 하중이 작용하면 부재가 변형하거나 이동하겠죠. 그런데 그 부재가 어떤 지지점에 지지가 되어 있을 경우 이동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지점에는 반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반력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보시면 이렇게 자유단, 지점이 없는 자유단 같은 경우에 어떤 방향에서든 힘을 가하게 되면 이 부재는 움직이거나 회전하거나 이동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저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력이 없기 때문에 수직 반력이라든지 수평, 휨 모멘트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점 중에 이동단이라고 이렇게 삼각형의 밑에 줄을 끊는다든지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동그랗게 베어링 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동단은 좌우로 이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은 구속을 하고 있지 않죠. 좌우로 이동되니까. 그래서 수평 반력은 없고, 그리고 수직 반력은 요 지점에 하중이 수직 방향으로 떨어졌을 때는 요 지점에서 수직으로는 저항을 하겠죠. 이동이 없습니다. 이동이 없기 때문에 수직 반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휨 모멘트도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 이 부분이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회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휨 모멘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회전단입니다. 회전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중이 발생하면 수평 방향에 이제 고정이 되어 있죠. 수평 방향의 반력과 수직 반력의 반력, 두 가지 반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직과 수평 방향으로는 이동이 안 되죠. 대신에 그리고 휨 모멘트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휨 모멘트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서 일체화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중이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모멘트 반력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휨 모멘트 반력이 고정단에서는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단순보라든지 캔틸레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기 시험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상당히 익숙해졌고, 그리고 이러한 이해도를 많이 높기 때문에 쉽게 풀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실기 시험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이 기본적인 문제들이 나오면 반드시 우리가 점수를 획득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렇게 내민보라든지 갤버보가 나오면 당황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당황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한다면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내민보라고 보면 여기까지만 보면 단순보죠. BC 부재만 보면 단순보인데 캔틸레버로 하나가 더 보가 좀 더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보를 내민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단순보가 이렇게 있을 때 하중이 작용하죠. 하중이 작용하죠. 이렇게 단순보가 있습니다. 단순보가 있는데 하중이 작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똑 부러지려고 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이 부재는 밑으로 이렇게 휠 것이다. 밑으로 이렇게 휠 것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활력이 생길 거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민보에서 캔틸레버 쪽, 내밀어진 부분에 하중이 발생하면 지점 B에서는 아마 반력이 이렇게 생길 것이다. 누르니까. 그런데 C에서는 잘 모르겠다. 어떻게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재 AC라는 부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점 B에서 아무리 반력이 있다 하더라도 지점 A에서 P의 힘으로 누르면 이 부재 자체가 누르게 되면 이 부재 자체가 이렇게 들리려고 하죠. 들리려고 하겠죠.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점 C에서는 밑으로 아마 반력이 있을 것 같다는 유추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힘의 원리 그리고 이동, 힘이 작용했을 때 부재의 변형이나 이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생기는 게 반력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 주시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내민보라든지 구조역학을 할 때 하중이 작용했을 때 그러면 우선 그 부재에 어떤 변형이 생기고 부재 내부에 어떤 부재력이 생기느냐를 고민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각 지점에서 반력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종류의 반력이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고민을 할 것입니다. 반력이 첫 번째로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회전단이라고 되어 있죠. 회전단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회전단에는 수직 반력과 수평 반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동단에서는 수직 반력만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로 일단 반력의 방향, 종류들을 명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명기를 한 후에 힘의 평형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 물체는 어차피 하중이 발생하더라도 이동하거나 변형하지 않는다는 것에 가정을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힘의 평형 방정식 이 세 가지의 힘의 평형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지점에서의 반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민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우리가 수평 방향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은 0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평 방향의 힘은 HB, 지점 B의 수평 반력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합력은 0이다. 그래서 HA는 0이다라는 평형 방정식을 이용해서 반력을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력은 0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VB와 VC의 합은 여기다. 그리고 자중 P까지 더했을 때 움직이지 않는다. 0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VB와 VC는 P라는 식을 하나가 구할 수 있죠. 그리고 특정 지점에서의 모멘트의 합력은 0이다라는 식을 써서 우리가 VB는 얼마고 VC는 얼마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점 C 이동단에서 발생하는 VC의 반력이 마이너스 값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가정했던 힘의 반력의 방향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서는
처음에 가정했을 때는 상부로 향한 상향으로 인하는 플러스 방향으로 가정을 했었는데 계산 결과값이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반력의 방향은 하부로 향하겠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었죠. 내민보에서 하중을 주면 이렇게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다고. 그래서 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반력이 생길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래로 향하는 반력이 생긴다라고 내민보에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 심해 평형 방정식을 이용해서 반력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내민보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점 B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 보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기 시험 연습을 하면서 이런 부분의 개념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점 B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 보로 나누게 된다면은, 자, 보시죠. 내민보의 끝부분에 하중 P가 작용하면 여기 B 지점의 고정단으로 해서는 이런 식의 모멘트 반력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P로 인해서 부재를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력은 이 방향과 틀린 방향으로 반력이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단순보 해당이 되겠죠. 단순보에 해당되는 부분 BC에도 모멘트 반력에 의한 다른 이 부분이 힘이 살아 있으면 BC 부재도 이렇게 돌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력 모멘트가 이렇게 생길 거고, 그리고 단순보인 BC도 평행 상태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BC 자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모멘트가 발생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멘트 반력을 가지려고 하겠죠. 왜? BC를 움직이지 않고 정확하게 정지 상태에서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 방향에 회전력을 가지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우력 모멘트죠. 우력 모멘트.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개의 힘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우력 모멘트가 생기죠. 그래서 하중에 반력의 방향이 VC가 아래로 향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민보를 계산할 때 캔틸레버와 단순보 부분으로 나눠서 그 힘의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학습을 해봤고요. 이제 계산을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기할 때는, 필기 시험을 준비할 때는 시간 절약을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방법, 2번 케이스 내민보를 캔틸레버 부분과 단순보 부분으로 나눠서 빨리 이렇게 우리가 검토를 했어요. 어떤 식이냐면 이 문제를 예를 들면 60kN의 힘이 내민보 쪽에서 집중하중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재를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성향이 있겠죠. 너무 작습니까? 이 부재를 이렇게 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하중 P가, 하중 60kN이. 그러면 반대로 지점 B에서는 안 돼, 가만히 있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반력 모멘트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 부분 AB 볼을 본다면은 이 부분이 또 평행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고 하는 힘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돌려고 하는 힘도 우리가 반력에 의해서 제어하려고 한다면은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돌려고 하는 또 반대쪽의 힘이 작용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반력이 60kN의 힘이 내민부에 작용함으로 인해서 반력이 이런 식으로 생긴다. 반력이 한 가지 종류가 생겼죠. 그리고 50kN이 또 지점에서 데리고 있죠. 지점 A에서 50kN의 힘 집중 하중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력이 50kN이 생기겠죠. 50kN. 근데 여기 우력 모멘트로 인해서 이 반력은 아직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점 B에는 60kN에 해당되는 반력이 생기겠죠. 60kN. 자, 그러면 이 60kN에 의해서 지점 B에서 반력이 생겼고, 그리고 이러한 모멘트 발생에 의해서 생기는 초록색 화살표, 이 부분을 힘의 크기를 알아볼 텐데요. 60kN이 2m를 거리를 두고 작용하기 때문에 모멘트 크기는 120이 되겠죠. 622, 60kN 곱하기 2m이기 때문에 120kN 메타의 모멘트가 생깁니다. 120. 그리고 이 120이 4m가 떨어진 두 개의 우력 모멘트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녹색 부분은 30kN이 되겠죠. 30kN. 그리고 여기도 30kN. 그래서 이 내면부에서 각 지점 A, B에 생기는 반력을 우선 구한다면 이 부분은 두 개의 힘이 합쳐지겠죠. 90kN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20kN이 상향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50kN, 160kN 해서 하향으로 110kN이 생겼고, 그리고 상향으로 110kN이 생겼죠. 90과 20kN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힘의 평형 상태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지점 A, B에 대한 반력을 이러한 개념으로 해서 계산 과정 없이도 빨리 이렇게 구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실기 과목에 가면 이제 산출 근거 답 그냥 지점 B 반력 90kN 이러면 이것도 맞긴 맞겠죠. 맞긴 맞는데 산출 근거를 적어주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산출 근거를 꼭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힘의 평형 방정식을 사용을 했을 때 지점 B에서 반력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력은 0이다 라고 봤을 때 50kN 마이너스죠. 60kN 플러스 VA 플러스 VB는 0이다 라고 했을 때 VA와 VB의 합은 110kN이다. 이런 식을 하나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그마 모멘트 A 지점에서 모멘트 합은 0이라고 했을 때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이 지점에서 모멘트 발생할 수 있는 게 60kN과 지점 B의 반력에 의해서 생기는 모멘트죠. 이 두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A를 기준입니다. 60kN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고 하고 있고
지점 B에서 생기는 반력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60kN 곱하기 6, 60kN 곱하기 6m.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VB가 4m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VB 곱하기 4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계산하면 VB는 90kN이 되죠. 그리고 VA는 20kN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계산 과정을 적어주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냥 답만 90kN 이렇게 적어주는 것보다는 이런 식을 통해서 이런 근거로 만들었다, 검토를 했다라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검산 과정도 생기고 이러한 약식으로 푸는 방법들을 해서 빠르게 우리가 오류를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자, 여기도 보면 약식으로 일단 먼저 풀어볼게요. 약식으로 먼저 풀어보면 우리가 지점 AB에서는 이렇게 VA, HA라는 반력이 있을 것 같고 지점 B에서도 VB라는 반력이 있을 것 같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반력의 수는 3가지고 종류는 2가지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면 등분포 하중입니다. 메타당 20kN이 작용하는데 이게 한 3m에 걸쳐서 작용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총 작용하는 하중은 60kN이죠. 그래서 이 60kN의 힘이 우리가 등분포 하중에 작용하는 중앙부로 단면의 중심인 중앙부에 60kN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떨어진 거리가 1.5m이다 라고 알 수 있죠. 그리고 집중하중 P가 작용해서 지점 반력 VA, VB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집중하중, 60kN의 집중하중 때문에 모멘트를 유발시키죠. 그래서 모멘트가 이렇게 유발시키면 지점 B에서는 이렇게 저항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저항을 상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반력, 지점에서 반력의 방향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이런 거.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의 또 반력이 생길 것이다. 여러 가지 힘을 합력을 위해서 반력을 중첩시키는 거 있죠. 그리고 집중하중 P 40kN에 대해서 거리가 3m, 3m 같기 때문에 반력이 20kN씩 생길 것이다. 그리고 지점 B에서는 60kN에 대한 반력이 또 이렇게 생길 것이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하는 VA와 VB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우력 모멘트 이 부분을 하고자 하면 일단 여기서 발생하는 힘 모멘트는 우리가 60kN이 1.5m에 떨어져서 발생하는 모멘트다. 그러면 90kN 메타의 모멘트가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는 6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1.5, 15kN이 상향으로 작용하고 지점 A에서는 하향으로 15kN의 반력이 하향으로 작용한다. 자, 그러면 이제 다 구했습니다. 지점 A에서는 20kN 빼기 15가 되겠죠.
그래서 5kN이 되겠고, 지점 B에서는 60kN, 20kN, 15kN 다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95kN이 된다. 그러면 두 힘의 합력은 100kN이 되고, 실제로 60kN과 40kN과 60kN이 서로 이렇게 더하면 힘의 합력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행 상태에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계산식을 이용해서는 이런 식으로 가겠죠. 만약에 플러스로 넣죠. 모든 반력의 방향을 VA 마이너스 40 플러스 VB 마이너스 60 이러한 식이 하나 생길 거고요. 그리고 이 점, 이 B에서 모멘트 합력의 0이다 라는 걸 했을 때는 B에서 발생되는 모멘트는 세 가지입니다. 반력 VA에서 생기는 시계 방향의 플러스 모멘트, 그리고 반시계 방향의 마이너스 모멘트, 그리고 이 부분 등분포 하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플러스 모멘트, 세 가지 합력을 다 합치면 VA의 반력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민보를 좀 알아봤고요. 자, 갤버보에 작용하는 하중. 갤버보에 하중이 작용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버보 같은 경우에는 부정정보입니다. 부정정보. 부정정보는 힘의 평형 방정식으로 각 지점의 반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부정정 차수가 높기 때문에 1차 부정정 같은 경우에 미지수가 4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정정보를 정정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힌지를 보호 중간에 힌지를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힌지 쪽에 모멘트의 합력은 0이다라는 것을 추가적인 식을 하나 더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갤버보가 나오게 됐는데요. 갤버보 같은 경우에는 힌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볼을 쪼개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힌지 같은 경우에는 힌지이기 때문에 지점 반력이 생길 수가 없죠. 지점 반력이 안 생기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갤버보 같은 경우에는 힌지를 기준으로 해서 볼을 두 가지로 이렇게 떼어내어서 본다고 하면, 자, AC 구간에는 20kN의 하중이 중앙에 2m 떨어진 지점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점 A에서는 지점 반력 10kN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힌지 쪽에도 당연히 이렇게 10kN의 반력이 생겨야 되는데, 이 힌지에서는 반력이 안 생기죠. 그래서 힌지 쪽에서는 반력이 안 생기기 때문에 하향으로 이 부재의 평형을 하기 위해서 하향으로 10kN이 작용을 한다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CB 부재에 봤을 때는 이것들은 이제 캔틸레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캔틸레버로 확인을 했을 때는 10kN의 집중 하중이 힌지 끝단부, 힌지에서 작용한다라고 해서 총 4m 떨어진 지점으로 10kN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모멘트는 40kN 곱하기 메타의 크기의 힘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VA는 10kN 되고 VB도 10kN이 작용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갤버보 같은 경우에는 힌지 쪽에서 잘라서 두 개의 볼을 생각하고
이 A, C 구간은 단순보 가치, 그리고 CB 구간은 캔틸레버로 해석을 해서 반력을 구해주면 되는데, 요 힌지 부분에서는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반력이 없다. 반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부로 작용을, 반력의 형식으로 상부로 작용하는 힘을 하부로 작용하는 눌러주는 힘으로 상쇄시키는 개념, 그리고 이러한 힘의 개념이 집중 하중으로 계산이 돼서 반력을 저점 B에서 반력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보면은 우리가 단순보에서의 최대 힘 모멘트라고 알 수 있는데요. 자, 단순보에서 집중 하중이든 등 분포 하중이든 등변 분포 하중이든 여러 가지 형태의 하중이 작용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필기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SFD, BMD를 작도하게 보면 최대 힘 모멘트, 단순보에서의 최대 힘 모멘트는 전단력이 0이 되는 지점. 전단력이 0이 된다는 것은 어느 지점, 각 지점에서의 반력으로 인해서 전단력이 생기는데, 이 전단력의 합이 0이 된다는 부분, 전단력이 0이 된다는 부분은 집중하중 경우에서는 이렇게 변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전단력이 0이 되는 지점, 여기서 모멘트 최대값이 나온다. 그렇게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등 분포 하중에서도 보면, 우리가 전단력도를 보면 이렇게 1차 방정식, 1차 그래프의 형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도 전단력이 0이 되는 중앙 지점에서 이렇게 모멘트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등변 분포 하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차식의 SFD 그래프가 그려지는데요. 이 전단력이 0이 되는 부분이 지점 A에서 루트 3분의 L 지점에서 전단력이 0이 되고, 이 부분의 모멘트 최대값이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집중하중, 등 분포 하중, 등변 분포 하중에서 최대 힘 모멘트는 전단력이 0이 되는 지점, 그리고 그 0이 되는 지점이 중간, 그리고 루트 3분의 L 지점, L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전단력이 0이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등 분포 하중이 생긴다면 얼마나 쉽습니까? 중앙 부분에 전단력이 0이 되니까 4m 떨어진 지점에서 최대 힘 모멘트가 8분의 WL 제곱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되게 쉽죠. 그냥 이렇게 서비스 하는 문제처럼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안 됩니다. 약간 머리 아프게 이렇게 되는데, 자, 등 분포 하중이 단순보 A, B에서 반만 걸쳐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최대 힘 모멘트, 전단력이 0이 되는 지점, 모든 것들을 이제 구조역학에서 구하려고 하다 보면 각 지점의 반력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반력이 VA가 이렇게 생길 거고요. 그리고 VB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수평 반력 HA가 생길 것이다. 자, 그런데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이 없죠. 그래서 HA는 0이다. 바로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식을 세우자면 VA와 VB는 합은 이렇게 되겠죠. 8W다, 8Ω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 하중으로 바꿔보면 8Ω가
2m 떨어진 지점에서 작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여기는 6오메가가 반력이 생기고 여기는 2오메가가 반력이 생길 것이다. 왜냐? 전체 8오메가 중에 전체 길이 8m 중에 여기 2m죠. 2m면 이쪽에 6m를 적용시킨다 이거죠. 6m. 그래서 6오메가가 되는 거죠. 지점에 가까이 하중이 생길 때는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하중을 받기 때문에 이 거리 B로 해서 6m를 적용시키는 거고, 지점 B에서의 반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대쪽 2m에 대한 거리를 적용시켜서 우리가 2오메가라는 반력을 쉽게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점 모멘트를 잡았습니다. 구했는데요. 지점 A에서는 VA가 6오메가 있다. 그리고 지점 B에서는 2오메가 있다. 이렇게 반력을 이제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 힘 모멘트가 발생되는 위치까지 거리를 구하니까 최대 힘 모멘트가 발생되는 거리를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의미는 전단력이 0이 되는 지점의 거리를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럼 전단력 식을 한번 세워보시죠. 우리가 점 A로부터 출발해서 쭉 가게 되면 어디인지 모릅니다. 어디. 이 지점이 전단력이 0이 되는 지점이 어디인지 모르는데 이 부분을 이제 X만큼 떨어져 있다. X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은 우리가 이 부분, 이 X만큼 떨어진 부분에서 이렇게 딱 잘라볼게요. 자, 그러면 지점 A가 있고 등 분포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X만큼 떨어져 있죠. 그리고 반력이 66오메가. 반력이 6오메가가 작용하고 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전단력이 이렇게 발생할 것이다. X만큼 떨어진 부분에. 그리고 X를 기준으로 했을 때 66오메가가 상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의 모멘트가 X 떨어진 지점을 대해서 봤을 때 이런 식의 모멘트가 작용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멘트를 상쇄시켜서 평행 상태로 하려면 이런 식의 mx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들의 합은 0이다라는 평행 방정식을 써서 해보면 6오메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2오메가가 등 분포 하중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작용한 하중은 마이너스 2오메가 x 이 크기만큼 작용하고 마이너스 vx는 0이기 때문에 vx는 6오메가 마이너스 2오메가 x. 그래서 전단력이 vx가 0이 되는 시점은 x는 3m가 되겠죠. 3, 2, 6 해서. 그래서 3m 떨어진 지점에서 전단력이 0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최대 전단력, 최대 힘 모멘트가 3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요. 여기는 이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갤버보입니다. 갤버보. 자, 갤버보인데 갤버보는 어떻게 한다 했죠? 갤버의 힌지 쪽을 자른다고 했죠.
그리고 이 부분을 단순보라고 보고, 그래 되면 남은 게 A부터 C까지는 내민보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내민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갤버보와 내민보를 합쳐진 문제죠. 근데 이 부분을 힘의 평형 방정식으로 하려니 약간 머리가 좀 아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약식으로 했던 부분, 이 부분을 검토를 할 수 있는 과정으로 본다면은, 갤버보가 나오면 갤버보 안쪽에서 작용하는 하중부터 먼저 검토를 해줘야 되거든요. 갤버보를 기준으로 잘랐을 때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거죠. A, B, C 하중이 두 개가 작용하는 내민보와 등분포 하중 하나가 작용하는 단순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구조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CD에서 단순보를 해석해야 되는 CD에서 어떤 하중이 생기고 지점 발력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학습을 해본다면, 총 여기는 180 kN의 하중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180의 kN에 작용하는 하중 때문에 지점 발력 D에 이렇게 90 kN 발력이 생기겠죠. 그리고 지점 C에서도 90 kN이 이렇게 생깁니다. 왜냐? 등 분포 하중이기 때문에. 하지만 갤버보의 힌지 쪽에서는 발력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래로 90 kN의 힘이 작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 아래로 작용하는 90과 위로 작용하는 90이 상쇄돼서 합력이 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내민보라고 봤을 때는 AB 지점에 집중하는 40kg와 그리고 C 내민보의 끝단부에 90kN의 집중 하중이 작용하는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90kN이 밑에 방향으로 누르기 때문에 이 부재 AC는 이렇게 돌라고 하겠죠. 이렇게 딱 뒤집어지려고 하겠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A 지점에서는 발력이 방향이 밑에일 것이다. 그리고 B 지점에서는 발력이 위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돌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력이 생기겠네. 근데 이 발력을 상쇄하기 위한 모멘트 발력이 생길 거고, 요 상쇄하기 위한 힘을 또 없애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모멘트가 생기겠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우력 모멘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점 B에서는 상부, 지점 A에서는 하부 방향으로의 발력이 작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 왔습니다. 지점 C에서는 발력이 없고요. 그리고 지점 D에서는 발력이 90N이다. 그리고 AB 지점에서 발력을 구하자 하면 우선은 집중하중 P에 의해서 발력이 이렇게 3m, 3m 떨어져 있으니까 20kN 되겠죠. 20kN.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우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점 모멘트를 구해보면 90kN이 3m 떨어져서 돌고 있으니까 270kNm의 모멘트가 생깁니다. 이 부분이 이제 6m를 거리로 돌고 있기 때문에 6으로 나눠보면 6, 4, 24, 45
45kN 그리고 45kN의 반력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지점 A에서는 이 P 40kN에 대한 P 그리고 여기 30kN/m의 등분포 하중이 생기는 모멘트로 인해서 BC 내민보 BC 부분에 집중 하중이 떨어지는 이런 힘을 합치면 지점 A에서는 VA는 25kN이 되죠. 25kN. 그리고 지점 B는 65kN이 됩니까? 그리고 지점 C는 반력이 없고 지점 D에서는 90kN의 반력이 생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복합적인 문제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관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념을 잘 잡고 가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철근 콘크리트 강구조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해도 식만 알고 있고 어떤 식이 어디에 적용되는지만 이해를 충분히 하시면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역학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만 생각을 할 것도 있고 고민을 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꼭 유념하셔서 충분한 연습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